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윤유라입니다. 공기가 한층 부드러워졌죠.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질투라도 하듯 오늘과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는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과 일요일에는요, 날씨 괜찮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늦가을 느끼기 좋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자, 끝나가는 가을 다 지나가 버리기 전에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꼭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89년의 소식들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먼저 날씨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구름 조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날씨에 특별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목도 아주 심플하게 전하게 있는데요. 전국에 구름이 낀 모습이죠. 네, 기온은 어땠을지 한번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자, 보니까 서울 아침 기온 1도로 시작했고 청주는 영하 3도까지 떨어졌고요. 강릉은 6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초겨울 수준의 추위인데 특별히 추위에 대한 말이 없었던 거 보니까 1989년에는 겨울이 조금 일찍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추워진 날씨,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난방을 시작했겠죠. 80년대 대표 가정의 난방시설엔 이 연탄, 이걸 관련된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씁쓸하거든요. 자세히 좀 살펴드릴게요. 네, 서민땔감 연탄 사기 힘들다. 네. 자, 기사의 첫 부분부터 겨울철 필수 땔감인 연탄을 구하기 힘들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요, 고지대, 이 달동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분들이나 일부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지역에서는 연탄 수급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급이 어려워진 탓에 선금이나 웃돈을 주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요,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10일이나 늦게 배달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매일 온 식구들 동원해서 매일 2장씩, 3장씩 낮장으로 날라다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기사에서는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연탄 구하기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연탄 판매상들은 배달원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또 마진폭도 좁아서 판매상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지지 않게 조심히, 또 거기에 배달 장소가 달동대나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고층 아파트라면 정말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연탄을 나르는 일은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고지대나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연탄 나르기 봉사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봉사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은 연탄을 나르고 난 뒤 하루 종일 온몸을 쑤셨다라는 인터뷰를 봤던 기억도 저도 나는데요. 네, 연탄은 배달하는 이 환경, 지금과 비교하면 더 열악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을 찍은 장소는요, 서울 관악구 이 높은 언덕에 위치한 집집마다 연탄을 배달하고 있는 한 배달원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힘든 기색이 역력한 모습인데 배달원들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전국의 연탄 공급지도 줄어들었습니다. 89년 이때만 해도 약 400여 곳의 연탄 보급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자 일부 가정에서는 무리를 해서라도 연탄 보일러를 석유 보일러로 바꾸려는 사람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 석유 보일러 단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던 업체는 최근 보일러 설치 문의가 하루에 서너 차례 이상씩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고 하네요. 최근 각 지자체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는요, 어려운 이웃 그리고 소외된 가정에서 따뜻한 겨울을 낼 수 있도록 갖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연탄 나눔 활동인데요. 혹시 뜻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지자체나 봉사단체에 문의해 보시고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봉사에 참여하셔서 이번 겨울 훈훈하게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